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참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죠. 먼저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5살 직장인 미영 씨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회사에서 미움을 받는 걸까요? 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같은 팀의 동료 한 명이 미영 씨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팀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미영이가 너희 뒤에서 일 못한다고 얘기하더라. 미영이가 팀장님한테 너희 불만 많다고 말했대. 물론 미영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팀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동료들은 미영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 미영 씨는 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지도 모른 채 몇 달을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간질을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적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간질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현적 자존감과 내현적 자존감의 불일치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이 가치 없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제가 만났던 4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빛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서라도 제가 나아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끌어올리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쉽거든요. 자신을 발전시키려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건 말 한마디면 되니까요. 두 번째 심리적 특징은 관계에 대한 왜곡된 욕구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사실 관계를 원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삼각관계 형성 욕구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정보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누군가 저 사람이 너 싫어하더라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요? 뭐라고 했는데요? 라고 물어보게 되죠. 이 순간 이간질하는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세 번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이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조종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후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항상 세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첫째에게는 막내가 너보다 더 챙겨달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고, 막내에게는 언니가 네가 철이 없다고 했어 라고 말하는 식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이 서로 가까워지면 자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자녀들이 서로 멀어져 있으면 자신이 각각의 자녀와 1대1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번째 심리는 투사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의 하나인데요.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의 것인 양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으면 누구누구가 너를 질투하던데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다들 저 사람 별로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인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어린 시절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일관되지 않은 사랑을 주었거나 조건부로만 사랑을 표현했던 환경에서 자란 거죠. 착하게 굴면 사랑해줄게, 말 잘 들으면 예뻐해줄게,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적인 관계를 믿지 못합니다. 관계란 항상 조건이 있고 경쟁이 있으며 전략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운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 동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언니를 봐라. 얼마나 착한데.
이런 비교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간질하는 행동을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해하면 덜 상처받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처 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패턴 인식입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미영 씨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간질하는 동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는 식으로 시작했고 절대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둘만 있을 때 이런 말을 꺼냈죠.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다들 그래, 얘기 많아, 이런 식의 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둘째, 1대1 상황을 선호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셋째, 부정적인 정보만 전달합니다. 누가 너 칭찬하더라 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과 의심을 심어주는 내용만 전합니다. 넷째, 자신은 중립적인 척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는 식으로 자신은 단지 전달자일 뿐이라고 포장합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면 그 다음 단계가 쉬워집니다. 바로 확인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대처법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 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 고 하면 직접 그 사람에게 확인하세요. 정말요? 제가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언제 그런 말 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아, 그냥 넘어가. 괜히 사이만 나빠져. 내가 괜히 말했네. 있어버려. 이런 식으로 슬쩍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죠. 정확히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물으세요. 실제로 미영 씨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 동료가 또 팀장님이 너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더라 고 하자 미영 씨는 즉시 팀장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누군가 그러는데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팀장님은 의아해하며 전혀 그런 적 없는데 누가 그래? 라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동료의 이름을 말했고 팀장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사실 그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확인하기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이간질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그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더 이상 타깃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쉬운 먹잇감을 찾거든요. 확인하고 대응하는 사람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다음 대처법은 삼각관계를 거부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간질하는 사람이 만들려는 구도에 끼어들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려고 하면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저는 그분이 안 계신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본인에게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 이간질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왕따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험담의 주인공이 저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내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대처법은 기록하기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중요한 말을 했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을 받으세요. 아까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록이 있으면 명확해지죠. 또한 상황 자체를 메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간단히 적어두세요.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필요하면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거리 두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이간질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3번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야.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심호흡은 우리 뇌의 편도체 활성을 낮춥니다. 편도체는 감정, 특히 분노와 두려움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심호흡을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내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뭐라고 조언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5번째 대처법은 동맹 만들기입니다. 혼자서만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하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험담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보통 이간질하는 사람은 한 명만 타깃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명확해지고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6번째는 경계선 설정하기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세요. 직장 동료라면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 관계라면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간질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와 불안만 줍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건강한 관계에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선택적 관계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라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직장에서의 대처법입니다. 직장은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많아서 더 어렵죠. 직장에서 누군가 이간질을 하면 가능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세요. 상사나 인사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만을 정리해서 전달하세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고 며칠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환경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남기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런 적 없다 고 할 수 있지만 기록이 있으면 명확합니다. 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지시사항은 회의록에 남겨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건 네가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라고 말해도 회의록을 보면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복잡한 경우입니다. 가족 중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과 건강한 소통 채널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오빠가 항상 엄마가 너 걱정하시더라 는 식으로 말한다면 엄마에게 직접 전화하는 겁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제가 걱정되시나요? 이렇게 직접 소통하면 중간에서 왜곡되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1대1 상황을 피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가족 구성원은 증인이 없는 상황을 선호하니까요. 친구 관계에서는 솔직함이 최선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이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이해해줄 겁니다. 나는 다른 친구들의 뒷이야기 듣는 게 불편해. 그런 얘기 말고 우리 얘기만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그런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이제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간질하는 사람에게 타깃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세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무기로 씁니다. 여러분에 대해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왜곡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고민이나 약점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일관성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어제는 저렇게 말했어 라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기 쉽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같은 가치관,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왜곡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답답해도 뒷담화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돌고 돌아 왜곡되어 당사자에게 전해질 수 있거든요. 만약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세요. 이런 점이 불편했어요. 라고 건설적으로 피드백하는 거죠. 넷째, 긍정적인 관계를 많이 만드세요. 이간질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여러분이 고립되어 있을 때 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해줄 겁니다. 다섯째, 자기 확신을 키우세요.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정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의심이 들면 불안해지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안다면 근거 없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잘한 일을 기록해두세요. 힘들 때 그걸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이간질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불편한 질문일 수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이간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무심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걔가 너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는 말을 선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게 하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간질입니다. 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했나요? 아니면 몇 명이 의견을 일반화한 건가요? 자신을 돌아보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는가? 나는 정보를 전달할 때 출처를 명확히 하는가? 나는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즐기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끼어들려고 하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이 말을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을까? 만약 그 사람 앞에서 못할 말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세요. 이게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신뢰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이야기하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미영 씨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먼저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그 동료가 항상 모호한 표현을 쓰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죠. 그 다음부터는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라고 말하며 당사자에게 확인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3명의 동료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회사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지금 미영 씨는 훨씬 편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와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세운 거죠. 더 중요한 건 미영 씨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문제는 저 사람의 행동이야. 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왜곡된 관계 욕구, 통제 욕구, 투사 등의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패턴 인식하기, 확인하기, 삼각관계 거부,